이 이야기는 조선 시대 역사에서 거의 불가능했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다룬 창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목적은 나이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며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선 시대 후기 작은 마을에 40살이 된 순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20살 때부터 20해 동안 한 번도 혼이 나지 못한 노처녀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이는 낡은 창문 너머로 20살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굵은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신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네며 북적거렸어요. 순이는 가슴 한편이 저려왔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순이야, 너무 상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20해 전 순이의 아버지는 중인 계층의 학식 있는 양반이었고 어머니는 양반댁 교수였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체면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순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많은 중매가 들어왔지만 아버지는 사위감을 고를 때 너무 까다로웠어요. 재산이 없으면 안 되고 학문이 없어도 안 되며 집안이 변변치 않으면 더욱 안 된다. 그렇게 하나씩 거절하다 보니 좋은 혼처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순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기다렸지만 25살이 되자 주변에서 늙은 처녀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장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어린아이들조차 손가락질하며 저 아줌마는 시집도 못 간 노처녀래요라고 놀렸습니다. 친구였던 여인들은 모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고 순이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밤마다 어머니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순이는 자신이 부모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3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고 혼수를 준비할 돈도 없었으며 의지할 남자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중매 이야기는 완전히 끊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며 혀를 차거나 치근한 눈빛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여자는 불길하다. 30이 넘도록 혼인 못한 건 필시 무슨 저주가 있을 거야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순이가 35살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완전히 포기한 여자로 여겼습니다. 순이는 어머니를 모시며 바느질과 밭일로 근근히 살아갔고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인을 완전히 포기했고 어머니를 잘 모시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40살 노처녀라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로구나. 아마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겠지. 같은 마을 끝자락에는 28살의 대식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10살 때 부모를 모두 여의고 홀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날품팔이를 하며 작은 초가집에서 외롭게 살아갔어요. 대식은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했지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혼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22살 때 한 번 중매가 들어왔으나 신부 측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그 뒤로도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대식의 가난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총각도 곧 30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는 결함이 있나 봐?
대식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대식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에는 홀로 밥을 지어 먹으며 가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식은 외로웠지만 언젠가 좋은 인연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마을의 늙은 할아버지들은 가끔 대식에게 말했습니다. 대식아, 너는 참 착하지만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갈 것 같구나. 차라리 늙은 과부라도 얻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대식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중매를 서는 55살의 김씨 할머니가 순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혼사를 주선해온 경험, 많은 중매쟁이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습니다. 순이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마을 끝에 사는 대식이라는 총각이 있습니다. 28살이고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순이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순이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순이가 40살인데 28살 총각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데다가 그 집이 너무 가난하다면 순이가 고생만 하지 않을까요? 순이 역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늙은 여자를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이야. 속담에 이르길 하늘이 정한 인연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했단다. 대식은 나이나 재산보다 사람을 보는 총각이야. 내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아이는 진심으로 좋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했어.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순이는 망설였지만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한 번쯤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내가 평생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잖니? 순이는 오랜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후, 김씨 할머니는 대식을 찾아가 순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식아,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구나. 마을에 사는 순이라는 여인인데 40살이고 혼인한 적이 없단다. 집안이 가난해서 혼수도 없고 나이도 12살이나 많지만 마음씨가 곱고 글도 읽을 줄 알며 손재주도 좋단다. 내가 만나볼 생각이 있니? 대식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40살이라는 나이에 깜짝 놀랐지만 그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40살이라는 나이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그분이 저 같은 가난뱅이와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집도 변변치 않고 땅도 없는데 그분에게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닐까요? 그분이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하죠?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지 상상이 됩니다. 저희 혼인을 마을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대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가 바로 내가 너를 믿는 이유란다. 한번 만나보거라. 대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살 여인과 28살 총각의 혼인이라니. 이건 마을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대식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대식아, 넌 미쳤어. 40살 할멈과 혼인하다니라고 외쳤고 대식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졌습니다. 대식은 악몽에서 깨어나 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하지만 나도 가난 때문에 혼인하지 못했으니.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다음 날 아침 대식은 마을의 늙은 현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40살 여인과 혼인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늙은 현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대시가, 그건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야. 여자가 남자보다 12살이나 많다니. 이건 역혼이야. 너는 나중에 후회할 거야. 포기하는 게 좋겠다. 대식은 실망했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 다음 날 대식은 할머니 댁으로 찾아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초면이 열리는 날. 순이는 긴장한 채 김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치마저고리를 정갈하게 빨아 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총각이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40살이라는 나이에 기겁하면 어쩌지. 2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견뎌온 순이는 이제 누군가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대식은 이미 할머니 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옷을 입고 손을 깨끗이 씻고 기다렸습니다. 순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대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식이라고 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순이입니다. 김씨 할머니가 차를 내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씨. 저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잠시 멈춘 뒤 대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도 작고 땅도 없어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 씨가 저와 함께 살면서 힘들어 하시면 어쩌나, 후회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대식은 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함께 살아갈 마음을 봅니다. 저와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대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솔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고 진심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순이는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40살입니다.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했습니다. 저 같은 늙은 여자와 함께 사시면 마을 사람들이 대식 씨를 더 비웃을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저도 어젯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꿈이었습니다. 늙은 현인께서도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식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순이 씨의 마음입니다. 저는 순이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식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둘의 혼인은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특히 40살과 28살의 혼인은 전례가 없는 일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아마 평생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할머니의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어요. 40살 노처녀가 28살 총각과 혼인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야. 가난한 주제에 늙은 신부를 맞이하다니 참 기가 막혀. 대식이가 완전히 미쳤나 봐. 저 여자가 무슨 사술이라도 썼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순이의 집 앞을 지나가던 아낙네들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 나이에 시집을 간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40살이면 거의 할머니인데. 저 여자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봐. 대식이 집 앞에는 누군가 돌멩이를 던져 놓았고 담벼락에는 늙은 신부. 미친 총각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의 향청 어른들이 대식을 불러 매우 엄하게 말했습니다. 대식아, 내가 가난한 건 동정하지만 그래도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40살 노처녀와 혼인하면 마을의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체면도 깎이는 일이야. 더군다나 여자가 12살이나 많다니? 이건 역혼이야. 하늘이 노할 일이야. 우리 향청에서는 이 혼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네. 만약 내가 강행한다면 너는 마을 공동체에서 제명될 수도 있어. 제사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어려울 때 마을의 도움도 받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거라. 대식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크게 흔들렸어요. 어른들의 말씀이 옳은 건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마을에서 쫓겨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대식은 밤새 고민했고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이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저 여인은 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따르고 싶습니다. 순이 씨는 좋은 분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청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네. 자네는 오늘부터 마을 공동체에서 제외되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마을의 도움을 청하지 말게. 자네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할 걸세. 순이의 어머니는 딸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지만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20년 동안 비웃음을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대식 역시 주변의 시선을 견디려 애썼어요. 그는 작은 초가집을 정리하고 낡은 이불을 기워서 준비했으며 마당에 작은 꽃나무를 심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와 함께 값싼 무명으로 새 옷을 지었고 오래된 그릇 몇 개를 정성스럽게 닦아 혼수로 준비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어요. 김씨 할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중매를 섰습니까? 40살과 28살이라니 마을에 망신을 주는 일이잖습니까? 앞으로 할머니한테 중매를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장 그 혼인을 취소시키시오. 할머니는 그 말에 크게 상처받았지만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중매를 섰소. 저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소. 나이와 재산이 전부는 아니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거의 왕따를 당했습니다. 혼인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씨 할머니와 순이의 어머니 그리고 대식을 안타깝게 여기던 한두 명의 가난한 이웃들만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순이는 소박한 치마저고리를 입고 대식의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서 창문 너머로 구경하며 수군거렸고 어떤 아낙네는 침을 뱉으며 욕을 했습니다. 40살 할멈이 시집을 간다니 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대식은 문 앞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고 순이가 도착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순이 씨.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식 씨.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소한 예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작은 초가집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집은 좁고 낡았지만 대식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어요.
순이는 그 마음이 고마워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인 후 순이는 대식의 집으로 완전히 옮겨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정말 작았고 살림살이도 부족했지만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생활을 꾸려나갔어요. 대식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했고 순이는 집안일을 하고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순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로 돈을 벌었고 대식은 품을 팔아 쌀과 반찬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어요. 오늘 밭에서 일하는데 허리가 좀 아팠어요. 대식이 말하자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제가 약초를 다려드릴게요. 순이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배운 한의학 지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뒷산에서 약초를 캐와 차로 다려 대식에게 주었고 대식의 통증은 점차 나아졌어요. 대식은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은 순이를 노골적으로 피했고 대식에게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말했어요. 대식아, 내가 불쌍하구나. 40살 늙은 여편네를 얻어서 고생이 많겠어. 대식은 그럴 때마다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대식을 보며 큰 소리로 놀렸어요. 대식이 형님. 댁에 노처녀 마누라는 잘 계시오. 그 말에 대식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제 아내를 모욕하지 마시오. 대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젊은이는 놀라 물러났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놈도 결국 미쳤나 봐. 그날 밤 대식은 순이에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가을날, 대식이 갑자기 높은 열을 앓으며 쓰러졌습니다. 마을에는 의원이 없었고 약을 구하러 읍내까지 가려면 하루가 걸렸어요. 순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래된 의서를 꺼내 증상을 살펴보고 열을 내리는 약초를 찾아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약초를 다려 대식에게 먹이고 찬물로 이마를 식혀주었어요. 사흘 밤낮을 꼬박 간호한 끝에 대식의 열이 내리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대식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제 남편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대식은 순이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극소수는 순이가 대식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그 노처녀가 의술을 안다더라. 대식이를 살렸다더라. 하지만 그래도 40살과 28살의 혼인은 받아들일 수 없어.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부인이 매우 조심스럽게 순이를 찾아왔어요. 순이 씨,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파서 열이 나는데 의원이 너무 멀어서요. 혹시 약초를 좀 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순이 씨를 무시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순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순이는 그 집으로 가서 아이를 살펴보고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부인은 깊이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소문이 조금씩 퍼지면서 몇몇 사람들이 순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씨, 우리 딸에게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에 글을 아는 여자가 거의 없는데 순이 씨는 글을 잘 안다고 들었습니다. 순이는 기꺼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마을의 몇몇 어린 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세 명이었지만 점차 늘어나 7, 8명의 여자아이들이 순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정성껏 한글과 한자를 가르쳤고 아이들은 순이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40살 노처녀가 28 총각과 혼인한 이상한 여자로 여겼고 그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혼인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7살이 된 순이가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47살의 첫 아이라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적인가? 순이는 매우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식과 김씨 할머니, 그리고 몇몇 부인들이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과연 무사히 낳을 수 있을까? 출산 과정은 매우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순이는 밤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 한때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마을의 늙은 산파 할머니가 밤새 순이를 돌보며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받았고 대식은 문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순이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순이가 죽으면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땀을 흘리며 문을 열고 말했어요. 축하하오. 모녀가 모두 무사하오.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소. 47살에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다니 기적이오. 대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대식은 방으로 들어가 지친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이, 당신과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하지만 순이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47이야.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나는 거의 70이야. 나는 아마 이 아이가 시집가는 걸 보지 못할 거야. 이 아이가 일찍 엄마를 잃으면 어떡하지?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47살의 첫 아이를 낳다니. 이건 분명 조상님들의 축복이야. 하늘이 저 부부를 인정한 거야. 대식과 순이는 사흘 후 작은 잔치를 열어 조상님께 감사의 제를 올렸고 마을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깊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몇 이웃들도 축하 인사를 건네며 쌀과 미역을 가져다 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거리를 두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대식과 순이는 부지런히 일했고 작은 땅을 사들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식은 순이의 지혜를 바탕으로 농사 기술을 개선했고 순이는 약초와 의술 지식을 활용해 이웃을 도왔어요.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마을 몇몇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녀의 딸 역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딸도 어릴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았어요. 너희 엄마 나이가 너무 많아. 거의 할머니 같아. 너 엄마 곧 죽을 거야. 딸은 그럴 때마다 울면서 집에 돌아왔고 순이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너를 낳아서 미안해. 하지만 딸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순이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만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혼인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꼭 안았고 점점 강하게 자랐습니다. 대식은 딸에게 농사를 가르쳤고 순이는 딸에게 글과 약초 지식을 정성껏 가르쳤어요. 딸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현명하고 강인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항상 걱정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혼인할 때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세월이 흘러 순이가 55살이 되었을 때 대식과 순이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딸은 8살이 되어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 중 하나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가끔 놀림을 받았어요. 어느 가을 저녁 대식과 순이는 마당에 앉아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마당에는 대식이 심은 국화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대식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늘이 정한 인연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속담이 정말 맞나 봐요. 진심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당신이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이 걱정됩니다. 제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대식은 순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은 당신을 닮아 강하고 현명하니까 잘 자랄 겁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밝게 빛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순이는 문득 20해 전 창문 너머로 신부를 바라보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자신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함께 있었고, 비록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부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살고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40살 여자가 28 총각과 혼인하는 건 하늘의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야. 이건 매우 특별한 경우일 뿐이지 절대 본받을 일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와 대식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그들의 집에는 따뜻한 정과 딸의 맑은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백년해로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옛말처럼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갔습니다.